님들, 2023년 11월 충남 대산의 한 발전소 통제실이에요. 계기판 숫자가 천천히 올라가고 있어요. 60, 70, 80, 90, 그리고 마침내 100. 이 숫자 뭘 뜻하는지 아세요? 발전소 심장 안에 들어가는 연료 중에서 수소가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지금까지 세계 어느 회사도 못 넘던 100. 그러니까 가스는 한 방울도 안 섞고 수소만 100% 태워서 전기를 만들어낸 순간이었어요. 세계 최초예요. 그 자리에 서 있던 게 한국 회사 한화임팩트예요. 이게 왜 그렇게 대단한 일일까요?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 심장, 가스터빈이라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세계에서 이걸 제대로 만드는 회사가 딱 3곳뿐이었어요. 미국 GE, 독일 지멘스, 일본 미쓰비시. 이 세 거인이 100년 넘게 이 영역을 꽉 쥐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위에 수소만 100% 태워서 돌리는 훨씬 어려운 도전을 그 거인 셋보다 먼저 손을 댄 게 뒤처졌다던 우리였다는 거예요. 이게 남의 나라 먼 기술 이야기 같으시죠? 그런데요, 이 심장 하나가 우리 전기요금이랑 국내 일자리, 앞으로 30년 먹거리를 통째로 좌우해요. 데이터 센터 하나가 도시 하나만큼 전기를 먹는 인공지능 시대가 오고 있고, 그 큰 전기를 탄소 안 내고 뽑아낼 대안 중 하나가 바로 이 수소 터빈이거든요. 그 판이 열리는 문 앞에서 우리가 지금 남들보다 한 발 먼저 서 있는 셈이에요. 이런 이야기 놓치기 싫으시면 구독이랑 좋아요 살짝 눌러두세요. 그런데요, 여기 반전이 하나 있어요. 세계 최초 실증에 성공해 놓고 정작 그 터빈을 지금 매일 돌리질 못하고 있거든요. 심장은 다 만들어 놨는데 넣어줄 연료가 아직 안 따라오는 이상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짚어드릴게요. 첫째, 세계 3곳만 넘던 그 문턱을 후발주자였던 우리가 어떻게 먼저 넘었는지. 둘째, 그렇게 세계 최초로 성공해 놓고 왜 아직 제대로 못 돌리고 있는지. 이 두 번째 답이 좀 얄궂거든요. 끝까지 냉정하게 짚어드릴게요. 우선 어떻게 넘었는지 첫 번째 수수께끼부터 들여다볼게요. 그럼 그 높은 벽을 우리가 어떻게 넘었는지 하나씩 볼게요. 먼저 두산에너빌리티가 270MW급, 그러니까 큰 발전소에 통째로 들어가는 대형 가스터빈을 자기 힘으로 개발해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 이 급을 스스로 만들어 본 나라가 앞서 미국, 독일, 이탈리아, 일본 딱 4뿐이었거든요. 그 다음이 바로 우리예요. 세계에서 5번째죠. 이게 왜 대단하냐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2급 터빈은 부품 하나하나가 극한을 견뎌야 해서 설계도만 그려선 절대 안 되거든요. 실제로 돌려보고 망가지고 고치는 과정을 수없이 반복해야 겨우 완성돼요. 그래서 두산도 국산 1호기를 그냥 창고에 세워둔 게 아니라 진짜 발전소에 집어넣고 오랜 시간 돌려서 문제없이 버티는지 검증까지 마쳤어요. 남들보다 한참 늦게 출발한 후발주자가 발전소 심장을 남의 손 안 빌리고 스스로 만들어낸 거죠.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 기술이 이제 세계 최상위권에 올라섰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앞으로 계속 나올 말 하나만 풀고 갈게요. 혼소, 수소를 기존 가스에 섞어서 같이 태우는 걸 혼소라고 해요. 전소는 가스 없이 수소만 100% 태우는 거고요. 왜 굳이 이걸 구분하냐면 섞는 수소 비율이 높아질수록 다루기가 훨씬 어려워지거든요. 수소는 불이 붙는 속도가 워낙 빨라서 조금만 잘못 태우면 불꽃이 엉뚱한 데로 튀거나 부품이 확 상해버려요. 그래서 이 비율을 얼마까지 끌어올리느냐가 곧 기술력이에요. 이제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한화임팩트가 충남 대산에서 80MW급 가스터빈으로 2023년 6월에 수소 혼소율 59.5%를 찍었거든요. 이게 80MW 중대형 기준으로 세계에서 제일 높은 혼소율이에요. 방금 수소 비율 높이는 게 곧 기술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어려운 걸 세계 어느 회사보다 높이 끌어올린 거죠.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같은 해 11월엔 가스는 아예 빼버리고 수소만 100% 태우는 전소 실증까지 성공했거든요. 앞에서 새 회사 벽에 막혀 있다고 했던 그 분야에서 아무도 못 넘던 지점을 우리가 먼저 손을 댄 거예요. 근데 이건 정확히 나눠볼게요. 세계 최초는 맞는데
이게 매일 돈 받고 전기 파는 상업운전이 아니라 실증이에요. 실증은 된다는 걸 확인한 단계고 상용은 매일 안정적으로 전기를 뽑아내는 단계잖아요. 이 둘은 분명히 달라요. 제가 이걸 굳이 짚는 이유는 이런 소식이 나오면 꼭 세계 최초니까 이제 다 끝났다는 식으로 부풀려지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실증은 첫 관문을 통과한 거지 결승선을 끄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말이죠. 아무도 해본 적 없는 그 첫 관문을 우리가 제일 먼저 통과한 건 누가 뭐래도 분명한 사실이죠. 이쯤에서 이런 궁금증 드는 분 계실 거예요. 수소를 태우면 정말 깨끗하냐? 이산화탄소는 안 나와요. 근데 태울 때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 질소산화물이라고 하는데 이건 여전히 관리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수소만 100% 태운 그 실증에서 별도 저감 장치도 없이 질소산화물을 9ppm 이하로 눌렀어요. 아예 안 나온다는 건 아니고 한 자릿수까지 억제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딴지 하나 걸어보실 수도 있어요. 그거 결국 해외 기술 사온 거 아니냐? 반은 맞아요. 한화가 2021년에 미국과 네덜란드의 수소 혼소 원천 기술 회사를 통째로 인수했거든요. 근데 남의 기술을 잠깐 빌려 쓰는 거랑 아예 사서 내 것으로 만드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잖아요. 한화는 그 기술을 들여온 다음 국내에서 직접 실증으로 돌리고 다듬으면서 자기 것으로 키워냈어요. 사오씨앗을 그냥 지구만 있었으면 아무 의미 없었을 텐데 우리 땅에 심어서 열매까지 맺게 한 거죠. 기술을 사는 것과 그 기술로 세계 기록을 세우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잖아요. 그런데요,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이렇게 세계 최고 숫자를 찍어놓고도 정작 이 대단한 터빈이 지금은 제대로 못 돌아가고 있거든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자, 저도 이 대목에서 어디가 고장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범인은 터빈이 아니었어요. 태울 연료였어요. 엔진은 다 만들어놨는데 거기 넣을 깨끗한 수소가 너무 비싸고 너무 모자란 거예요. 밥솥은 최신형인데 쌀이 없는 셈이죠. 여기서 하나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수소라고 다 같은 수소가 아니에요. 재생에너지 전기로 물을 쪼개서 만드는, 그래서 만드는 과정에 탄소가 거의 안 나오는 수소를 그린 수소라고 불러요. 반대로 천연가스에서 뽑아내는데 그 과정에서 탄소가 나오는 수소는 그레이 수소라고 하죠. 진짜 깨끗한 건 앞쪽 그린 수소예요. 우리가 터빈에 넣고 싶은 것도 이 그린 수소죠. 그래야 태울 때도 만들 때도 탄소가 안 나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값이에요. 그린 수소는 그레이 수소보다 6배에서 8배가 비싸거든요. 무려 그만큼요. 국내 기준으로 2025년에 1kg에 약 5,200원에서 6,500원 정도 하고요. 제주에서는 판매가가 15,000원까지 갔어요. 같은 무게의 연료를 넣는데 지갑이 몇 배로 얇아지는 거예요. 터빈은 준비됐나는데 정작 태울 연료 가격표가 이렇게 부담스러운 거죠. 숫자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건 좀 의외예요. 2024년에 정부가 세계 최초로 깨끗한 수소로 발전하는 물량을 공개 입찰에 붙였어요. 여기서 단위가 기가와트시인데 1년에 전기를 얼마나 만들어내느냐, 그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예요. 정부가 공고한 물량은 6,500기가와트시였어요. 그런데 실제로 낙찰된 건 750기가와트시, 약 12%에 그쳤어요. 10자리를 열어놨는데 겨우 한 자리쯤만 채워진 거죠. 판을 크게 깔았는데 손드는 사람이 거의 없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답은 아까 그 가격표예요. 팔 수는 있는데 그 값에 사겠다는 곳이 안 나온 거거든요. 그럼 이듬해엔 나아졌을까요? 아니요. 2025년 입찰은 2025년 10월에 아예 취소됐어요. 석탄에 암모니아를 섞어 태우는 방식을 무려 15년이나 보장해주는 조건이 걸렸는데 이게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없애겠다는 국가 계획하고 정면으로 부딪혔거든요. 한쪽에선 15년을 보장하겠다고 하고 다른 쪽에선 15년 안에 없애겠다고 하고 이러면 제도가 아직 삐걱거린다고 볼 수밖에 없죠. 방향은 정해졌는데 발이 아직 안 맞는 거예요. 규칙을 짜는 쪽도 답을 다 아는 상태가 아니라 지금같이 더듬어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여기서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게 핵심이에요. 청정수소 발전이 비싼 건 그린 수소 만드는 값 자체가 높고 아직 대량으로 찍어낼 규모가 안 갖춰졌기 때문이에요. 터빈 기술이 부족해서가 절대 아니에요. 기술은 이미 벽을 넘었고
못 따라오는 건 연료 쪽이에요. 순서가 반대인 거죠. 보통은 기술이 안 돼서 못하는데 이번엔 기술이 먼저가 있고 연료가 뒤에서 헐떡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지금 당장 삼용으로 돌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빨라야 2027년에서 2028년 이후에 풀어야 할 숙제로 보시면 돼요. 값이 더 내려가고 만드는 규모가 더 커진다면 그때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실패가 아니라 연료라는 벽 앞에 잠깐 멈춰선 상태로 보시는 게 맞아요. 세계 최초로 성공했다던 그 기록 기억하시죠? 그게 왜 아직 우리 전기요금엔 안 닿는지 이제 좀 보이실 거예요. 기술은 저만치 앞서갔는데 연료가 못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부심을 느낀 그 성과랑 실제로 이걸 싼 값에 돌려서 우리 전기로 쓰는 건 아직 다른 이야기인 거죠. 기술이 성공했다고 사업까지 저절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택한 우회로가 좀 뜻밖이에요. 바로 암모니아거든요. 자, 그 우회로가 왜 하필 암모니아일까요? 조금 뜬금없죠? 발전 얘기하다가 웬 비료 냄새 나는 물질이냐 싶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세계가 진지하게 공들이는 우회로예요. 먼저 수소가 왜 그렇게 애물단지인지부터 볼게요. 수소는 공기보다 약 14배나 가벼워요. 가벼우면 좋을 것 같지만 발전 연료 입장에선 그게 골칫거리예요. 너무 가벼워서 같은 무게를 담아도 부피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거든요. 그러니 배에 실어 나르기가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액체로 만들자니 무려 영하 253도까지 얼려야 해요. 상상이 가세요? 그 온도를 유지하면서 몇 주씩 바다를 건넌다는 게 얼마나 독먹는 일인지. 반면 암모니아는 얘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보통 압력에서 영하 33도만 돼도 액체가 되거든요. 영하 253도랑 영하 33도, 이 차이가 곧 돈 차이예요. 게다가 인류가 비료 만드느라 100년 넘게 다뤄온 물질이라 나르는 배도, 저장하는 탱크도 이미 세상에 쫙 깔려 있어요. 새로 다 지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수소를 그냥 나르지 말고 암모니아라는 그릇에 담아서 나르자는 발상이 나온 거예요. 방법은 이래요. 수소를 암모니아 속에 담아서 실어보내고 도착한 뒤에 다시 수소만 쏙 빼내는 거예요. 이걸 암모니아 크래킹이라고 불러요. 암모니아를 600도가 넘게 가열하고 촉매를 써서 질소를 떼어내고 수소만 회수하는 기술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암모니아를 수소 담아 나르는 그릇처럼 쓰는 우회로인 셈이에요. 짐을 붙일 때 물건을 상자에 넣어 보내고 받는 쪽에서 상자를 뜯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어때요? 여기까지는 그림이 좀 그려지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요.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수소 만드는데 전기가 더 든다며? 맞아요. 인정할게요. 전기로 수소를 만들고 그 수소를 다시 전기로 되돌리는 왕복 과정의 효율이 약 30에서 40%밖에 안 돼요. 배터리가 80에서 90%인 걸 생각하면 한참 낮죠. 절반도 못 건지는 셈이에요. 그런데 바로 여기가 핵심이에요. 수소는 애초에 배터리처럼 잠깐 저장하는 용도가 아니거든요. 아주 오래, 아주 크게 저장해뒀다가 탄소 없이 필요할 때 대량으로 전기를 쏟아내는 자리를 노리는 거예요. 쓰임새 자체가 다른 거죠. 짧게 쓸 거면 배터리, 길게, 크게 쟁여둘 거면 수소. 이렇게 역할이 갈리는 거예요. 그럼 또 한 방 날아와요. 연료전지가 효율 더 높다며? 이것도 인정해요. 연료전지는 수소와 산소를 화학 반응시켜 곧바로 전기를 만드는 장치인데 발전 효율이 60에서 65%예요. 수소 터빈의 30에서 40%보다 1.5배에서 2배나 높죠. 숫자만 보면 게임 끝난 것 같잖아요. 저도 처음엔 그럼 터빈은 왜 쓰나 싶었거든요. 그런데도 세계가 굳이 터빈을 붙잡는 이유가 세 가지예요. 첫째, 도시 하나를 통째로 밝힐 만큼 큰 전기를 한 번에 뽑아내요. 연료전지 여러 대를 붙여도 이 덩치를 따라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둘째, 이미 서 있는 발전소의 엔진만 쏙 바꿔 끼워 재활용할 수 있어요. 있던 설비를 개조해 다시 쓰는 걸 레트로핏이라고 하는데 발전소를 통째로 새로 짓는 것보다 훨씬 싸게, 훨씬 빨리 끝나죠. 셋째, 전기랑 열을 같이 뽑아 쓰는데 유리해요. 버리던 열까지 난방이나 공정에 돌렸으면 종이에 적힌 요율 숫자보다 실제 살림살이는 훨씬 나아지거든요. 그러니까 효율이라는 숫자 하나만 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답이 갈리는 거죠. 자, 여기까지를 한 줄로 묶으면요. 효율도 낮고 연료도 비싸요. 그런데도 세계가 이 엔진에 이렇게까지 매달려요.
대체 왜 그럴까요? 그 진짜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볼게요. 저는 처음에 이게 통 이해가 안 됐어요. 손해보는 장사 같은데 세계 정상급 기업들이 왜 여기에 매달릴까? 그런데 답은 의외로 전혀 다른 데서 나와요. 바로 전기가 갑자기, 그것도 아주 크게 부족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인공지능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 인공지능을 돌리는 거대한 전산시설을 데이터 센터라고 불러요. 이게 전기를 상상 이상으로 먹어요. 미국 데이터 센터가 쓴 전기가 2023년에 176테라와트시였는데요. 테라와트시는 한 나라가 1년에 쓰는 전기를 재는 아주 큰 단위예요. 그런데 이게 2028년이면 지금의 2배에서 3배까지 뛴다는 전망이 나와요. 몇 년 만에 배로 뛴다는 거죠. 문제는 인공지능이라는 이 손님이 아주 까다롭다는 거예요. 24시간 한순간도 안 멈추고 돌아야 하고요. 탄소도 안 나와야 하고, 그것도 한꺼번에 엄청난 양을 달라고 해요. 잠깐 끊기는 것도 안 되고 조금씩 나눠주는 것도 안 돼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맞추는 게 생각보다 정말 어렵거든요. 그럼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채우면 되지 않냐? 이렇게 물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채워지지 않는 빈칸이 하나 있어요. 태양광하고 풍력은 해가 지거나 바람이 멈추면 발전도 같이 멈춰요. 24시간 일정하게 못 주고 들쭉날쭉한 이 성질을 간헐성이라고 해요. 말로만 들으면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2021년에 실제로 유럽의 바람이 오래 멈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풍력 발전량이 뚝 떨어졌어요. 여기에 2022년에는 가스 위기까지 겹쳤어요. 재생에너지만으로는 불안하다는 걸 아주 비싼 대가를 치르고 배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빈칸을 주로 가스가 메우고 있어요. 그런데 가스는 태울 때 탄소가 나오잖아요. 이 자리를 탄소를 내뿜지 않으면서 대신 채울 후보, 그게 바로 수소하고 암모니아를 태우는 터빈인 거예요. 비어있던 자리에 딱 들어맞는 조각인 셈이죠. 그렇다고 수소 터빈이 유일한 정답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건 꼭 짚고 갈게요. 작게 만든 원자력 발전소도 있고요. 연료전지라는 또 다른 방식도 있어요. 후보는 여럿이에요. 다만 수소 터빈은 그 여럿 가운데 한 번에 아주 큰 전기를 뽑아내는데 특히 강한 하나예요. 저는 어느 하나만 정답이라고 띄우고 싶지는 않아요. 여러 후보가 각자 잘하는 자리를 나눠 갖는 그림이 훨씬 현실적이거든요. 다만 큰 덩어리를 한꺼번에 감당하는 자리에서는 이 터빈이 유력한 축이라는 거예요. 여기 눈여겨볼 숫자가 하나 있어요. 이 큰 가스터빈을 제대로 만들 줄 아는 회사가 세계에 몇 곳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 2030년까지 나올 물량이 상당 부분 이미 예약이 꽉 찬 상태예요. 돈이 있어도 그냥은 못 사고 줄을 서야 하는 거죠. 만들 수 있는 곳은 손에 꼽는데 사겠다는 곳은 줄을 섰어요. 결국 만들 줄 아는 나라가 유리한 구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도입에서 말씀드린 그 자립도 22.1%,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게 왜 저 멀리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 문제인지 이제 슬슬 감이 오시죠? 그러면 이 큰 이야기가 우리 생활하고 우리 지갑까지 어떻게 내려오는지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 볼게요. 이제 이 큰 이야기가 우리 집 고지서까지 어떻게 내려오는지 짚어볼게요. 전기를 더 만들려고 발전소를 새로 하나 지으면요. 그 어마어마한 건설비가 결국은 우리가 매달 내는 전기요금에 조금씩 얹혀서 넘어와요. 그런데 여기 좀 다른 길이 있어요. 발전소는 그대로 두고 그 안에 낡은 터빈만 새 것으로 바꿔 끼우는 방식이에요. 아까 말한 그 레트로핏, 바로 그 방식이에요. 통째로 새로 짓는 것보다 싸고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요금 부담을 덜 수 있는 현실적인 길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아까 이 터빈 한 대에 부품이 수만 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걸 예전엔 다 밖에서 사왔는데 이제 하나씩 우리 손으로 만들기 시작하면요. 그 일감이 국내 중소기업 생태계로 쭉 퍼져 내려가요. 부품을 깎고 조립하고 정비하는 일자리가 거기서 생기는 거죠. 오해는 마세요. 어느 회사 주식이 오른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산업 하나가, 그리고 거기 걸린 밥벌이가 우리 안에 자리를 잡는다는 얘기예요. 다만 저는 여기서 냉정하게 균형을 잡고 싶어요. 국뽕으로 끝내면 그게 오히려 우리를 속이는 거거든요. 숙제가 아직 남아 있어요.
앞에서 봤듯이 깨끗한 연료값이 비싸고요. 전기를 수소로 바꿨다가 다시 전기로 되돌리는 과정에서 힘이 꽤 새나가요. 전구 입찰도 생각보다 저조했고 제도도 아직 자리를 못 잡고 흔들려요. 그리고 하나 더요. 수소만 100% 태워서 돌리는 380MW급 큰 터빈은요. 2027년에서 2028년쯤을 바라보는 미래의 목표예요. 아직 다 이룬 게 아니라는 뜻이죠. 세계 최초로 실증에 성공했다는 건 상용화의 결승선이 아니라 출발선을 끊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도 방향은 분명해요. 수소만 태우는 가스터빈 시장이 2030년쯤이면 세계적으로 약 6조 원 규모까지 커진다는 전망이 나와요. 여기서 하나만 구분할게요. 이건 어디까지나 수소 터빈 하나만 놓고 본 시장이에요. 수소를 만들고 나르는 산업 전체 시장은 이것보다 훨씬 크고요. 둘은 다른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그냥 전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2025년엔 국산 가스터빈을 미국에 처음으로 수출하는 일까지 있었거든요. 실제로 사가는 곳이 생기면서 판매 실적이 하나씩 쌓이고 있는 거예요. 이제 도입에서 던졌던 두 질문에 답을 맞춰볼게요. 첫째, 후발주자인 우리가 어떻게 거인셋보다 먼저 벽을 넘었나? 남의 기술을 빌리지 않고 우리 힘으로 발전소에 그 거대한 엔진을 직접 만들어냈고요. 다른 연료를 섞어 태우는 데선 세계 최고 수준을, 수소만 태우는 데선 세계 최초 실증을 해낸 덕분이에요. 둘째, 그렇게 넘어놓고 왜 아직 제대로 못 돌리나? 그 심장에 넣어줄 깨끗한 연료가 아직 비싸고 그걸 받쳐줄 제도가 삐걱거리기 때문이에요. 정리하면 이래요. 우리는 심장은 남보다 먼저 만들었어요. 이제 남은 건 그 심장에 넣을 깨끗하면서도 값싼 연료 하나예요. 저는 이걸 국뽕으로 띄우고 싶지도 그렇다고 아직 멀었다고 깎아내리고 싶지도 않아요. 우리가 지금 정확히 어디쯤 서 있는지를 있는 그대로 아는 것. 저는 그게 진짜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생각이 궁금해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놀라우세요? 후발주자였던 우리가 거인셋보다 먼저 벽을 넘은 게 1번. 그렇게 세계 최초로 성공해놓고 정작 연료 때문에 아직 못 돌리는 반전이 2번. 1번인지 2번인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